지금부터 강원총학생회협의회와 춘천시 대학연합회가 주관하고 강원대학교 대로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으로 만드는 강원, 청정강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강원대학교 제55대 대로총학생회 자치국장 최선태입니다. 청정강원은 다가오는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신 육동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의 공약과 비전, 청년 정책에 대해 청취하고 청년 세대가 가진 정치적 견해와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간담회입니다. 금일 청정강원은 후보자 청년 공약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 토크 콘서트,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단의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건의순으로 진행됩니다. 금일 간담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북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림성심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춘강원의 메인 게스트 육동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대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열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육동한 후보님의 자기소개와 청년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본인 소개와 준비하신 청년 공약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민주당 춘천시장 후보 육동한입니다. 저는 원래 평생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인데 지금은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자격으로 이 청년들 앞에 서니까 제가 좀 제 자신이 좀 어색한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타이틀로 제가 대학생 여러분들 앞에 선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는 여기 뭐 고향이 다양하겠지만 저는 오리지널 춘천살입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인근에서 태어나고 인근에서 유년 시절하고 고등학교까지 다 보내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강원대학교는 제가
아주 유년 시절부터 익숙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이 강원대학교라는 그 장소적으로는 그런 그 곳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강대 올 때마다 나름대로 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림성심대학과 송국대 또 다른 대학도 계시죠? 아까 한림대학교도 한림성심대학교 송국대 한림성대 송국대도 네. 뭐다 춘천이니까 그런 심정으로 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일할 때 우리나라 교육부 일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교육 정책하고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을 담당하고 많은 제도도 만들고 우리나라 교육 재정의 틀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이제 강원대학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있거든. 강원대학교가 제가 교육부 예산을 담당한 게 1994년, 5년, 6년 그 경위인데 그때 강원대학교 예산 증가율을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전국의 국립대학교 시설 예산 증가율이 한 5 내지 6% 될 때 강원대학교 예산 증가율을 2년 연속 35%를 만들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제가 쓴 이 책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 강원대학교 그 애정이고 또 강대가 정말 그 다른 국립대학교를 빨리 캐치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그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했던 추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공직자로서 위험한 일이지만은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잘 설명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강대는 뭐 제 인생의 그런 종류고 제가 그 한림성심대학에서는 그 1998, 9년도에 제가 도지사 보좌관으로 파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심대학교에서 이제 행정학을 강의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옛날이죠 벌써 그죠? 예, 우리 성국대학교도 우리 춘천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회적, 교육적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공약 소개에서 청년 정책하는데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하고 제가 너무 경험이 없어서 청년 정책을 특별히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 대학이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 청년들, 또 제가 일하면서 또 저도 여러분 같은 그 자식을 옛날에 키우면서 가졌던 생각 이런 거를 좀 같이 공유하면은 그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강원연구원장을 5년 반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게 되죠. 뭐 한림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성심대학교 총장님은 저하고 고시 동기십니다. 근데 제가 훨씬 어려 보이죠. 예, 어려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관점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림대학교 전체 교수님들 앞에서도 우리 지역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강원대학교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교수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는 잘못하면은 그 죽음이거든요. 강의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덜덜 떨려요. 교수들 앞에서. 그래도 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국가가 사회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어떤 국제성을 지향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제 수도권 집중이 크고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그런 사회죠.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 비중이 드디어 수도권이 50%를 넘는 모든 정부가 수도권 집중 억제를 하고 분권 정책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중이 50% 넘는 그런 수도권 집중 국가가 돼 있습니다. 대학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역을 생각해야 되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대학의 역할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죠.
지역의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모든 것, 지역의 산업, 지역의 문화, 지역의 교육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일체화되어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강원대학교, 성북대학교, 한림성시대학 다 마찬가지만 그런 역할이다. 그거는 굉장히 당위론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는 뭘까요? 현실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권 집중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인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인구는 국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의 경우에는 저 좋은 단어는 하지만은 소멸의 위기에 지금 여러분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께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최근에 0.82 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이제 가임 여성이 생애 그 출산하는 아이의 숫자인데 0.8이에요. 적어도 2 이상이 돼야 국가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그 반도 안 되는데 아마 작년 올해 이렇게 가면은 아마 0.7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국가 존망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의 그 지역 또 지역 대학 그러면은 당위론적인 거하고 현실론적인 걸 생각하면은 답은 명확합니다. 지역 대학은 지역에 근거해서 지역을 살리고 또 지역이 살으면은 그게 다시 이제 피드백돼서 대학이 또 발전하고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게 되는 이제 이런 선순환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대학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많이 부족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 죄 없는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어떤 생존을 위한 숙명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학의 구성원들, 교수, 학생, 또 교직원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학이 운영하고 어떤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근데 한편으로는 대학의 문제만 아니고 지역사회가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입장에서 대학을 아주 그 보물로 여기고 잘 보듬고 도와주고 같이 해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보는 그 뭐 후보자로서가 아니고 그냥 제가 일하면서 이제 가진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시대적인 그 위치에 강원대학도, 성북대학도, 한림성신대학도 있고 여러분도 그 구성원으로 이 춘천사회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 말씀이 길어지겠지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그 공약으로 제시한 것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이퍼가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번이 그 제 공약이 춘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첨단 지식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 춘천은 뭐 불행하게도 이제 규제가 많고 또 수도권 분들한테 상수원을 갖다 이렇게 깨끗이 그 보존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 거대 장치산업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춘천에 뭐 다른 산업도 해야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지식산업, 첨단 지식산업. 요즘 춘천서 얘기하는 뭐 데이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바이오 뭐 이런 류가 되겠죠, 그죠? 또 뭐 IT, 컨텐츠 뭐 이런 그래서 여러 산업이 춘천에 존재하지만 주종은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춘천을 그 R&D 기반의 첨단 지식산업 메카로 만들겠다. 그걸 기반으로 지역사회, 지역산업이 지역대학이랑 일체가 되어간다 하는 게 이제 제가 1번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강조하는 게 춘천을 첨단 대학 창업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까 창업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이 일체가 되고 대학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그런 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고역입니다. 저는 그 강원연구원장 할 때 한 4, 5년이 됐나요? 부터 그 스웨덴을 갔는데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이제 덴마크로 내려오는 여정인데 기차를 탔어요. 그 중간에 어느 도시에 내렸는데 그 도시 이름은 뭐 저도 듣보잡이죠. 처음 들어본 도시인데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을 거예요. 린쉐핑이라는 도시입니다. 린쉐핑. 그게 인구도 꼭 춘천보다도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린쉐핑이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린쉐핑 대학. 그게 이제 QS 평가, 영국에서 전 세계 대학들을 매기잖아요, 그죠? 어떤 랭킹을 매기는데 QS 평가로 한 300위권 되는 대학입니다. 사실은 300위보다 더 높은 대학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 있고 그 옆에 마르데바라는 과학단지가 있습니다. 마르데바라는 과학단지에는 400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400개 기업. 대학이 있고 과학단지가 있는데 400개 기업 중에 300개, 그건 70% 이상이 린쉐핑이라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대학에서 생산된 만들어진 R&D를 기반으로 기업이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그 충격이라 표현하지만은 너무 대단하고 참 감동적이고 대학은 저런 곳이어야 되지 않나요? 대학은. 그래서 그 300개 기업 중에는 400개 기업 중에는 스웨덴의 그 아주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 뭐 사브, 노키아는 지금 좀 같지만 하여튼 사브, 노키아 그런 스웨덴의 아주 전 세계적인 그 기업들도 다 부분적으로 있고 하는 그런 단지. 그래서 제가 춘천을 첨단 대학 창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는 바로 4년 전쯤 그 린쉐핑이라는 도시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학은 지역과 저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첫째, 그 도내 소재 대학들 한림대 포함해가지고 R&D 역량이 더 커져야 된다. 그게 가능해야 되죠. 두 번째, 그 많은 또 그 첨단 기업들을 여쳐야 되고 R&D 기관들을 춘천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세 번째, 그런 판을 누가 깔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대학들을 연대해주고 춘천 소재 기업들하고 연결해 주는데 그게 또 쉽은데 그걸 누가 하냐? 제가 시작이 된다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천을 아까 얘기한 첨단 그 창업, 대학 창업 도시로 만드는데 그게 하면 여러분들 그럼 뭐 기업만 하고 그러냐 그렇지만은 요즘 창업이라는 게 꼭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R&D가 있어야 되고 많은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뭐 송곡대학교, 성심대학교 많은 과들이 다 연대를 하는 거죠. 그죠? 옛날 같으면은 공대, 뭐 기계공학과 이런 데서도 공장이 있지만 지금 그런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춘천이 갖고 있는 대학들이 갖고 있는 그 과들, 프로그램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거 될 겁니다. 그래야 정말 앞설 수 있는 콘텐츠를 이 지역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대학 도시는 좀 대학 도시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제가 어려서 아까 여러분들도 훨씬 어린 나이에 강대 주변에서 살면서 그때 봤던 강원대학교 지금은 뭐 상점벽해죠. 그죠? 저도 많이 기여했어요. 강대 건물 짓는 거. 저 총장 계시는 건물도 제가 담당할 때 먼저 앞에 건물이 하도 좁고 비좁아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총장 계시는 건물도 저 입구 쪽에. 근데 그때 춘천이 대학 도시를 표방하지만은 그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대학의 문화가 있긴 있지만은 그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그 하나의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도시를 디자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또 하는 다양한 그런 그 대학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 시와 대학들이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강대도 그렇고 한림대 총장님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뭐 양대학이 뭐 도내 모든 대학들이 교류하고 어느 시기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걸 하고 하는 그런 뭐 일종의 이제 페스타죠.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저만 할 수 없고 학생회장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같이 연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좀 저 얼마 전에 죄송하지만은 그 선거한다고 저 강대 길 건너
후문 길 건너 뒷골목을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춘천에 제가 다시 고향 내려와서 산 지가 8, 9년 되는데 그런 거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거리도 필요하죠. 그죠? 발산하고 하는 거리도 필요하지만 좀 대학 문화가 좀 조금 더 차분하게 또 잔존하는 그런 공간도 좀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가 줄고 뭐 수도권에 뭐 집중되고 얘기할 때마다 이제 걱정을 해요. 그 지역사회에서 강대 한림대 학생 수가 줄고 뭐 이러면은 그 학교 근처 그 상경기가 폭삭하면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이죠, 그죠? 원룸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필요했으니까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지금 같은 인구 구조를 보면은 그 보이는 미래잖아요, 그죠? 그 어떤 일이 우리한테 닥쳐올지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걱정이 되죠. 그 춘천이라는 사회가 그 대학사회, 춘천에 아마 대학 그 인구가 모르긴 몰라도 32,000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춘천 어떤 경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중요하지만 어떨 때 제가 보면은 춘천 시민들 들으면 저 욕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소중한 손님, 소중한 미래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춘천의 상경기를 유지해주는 경제적 그 존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되나. 신문도 어떻게 이 소중한 그 우리 학생들을 우리 춘천의 귀한 주인이고 손님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단순히 지역 그 상권을 유지해주는 그런 존재로 대접하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장이 되면은 사실 쉽지 않아요. 뭐 돈이 많은 것도 하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뭐 춘천이 고향인 분들이야 뭐 괜찮겠지만은 또 유지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떤 편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춘천을 더 좋아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오늘 가져오지 못했지만 제 공약이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거는 따로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세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저희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막 팽창하던 때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 졸업하면은 취업 걱정이 거의 없던 그런 세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구 문제도 있지만은 산업 구조가 바뀌고 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과거에 없던 그런 직업군들이 생기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한없이 미안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모든 게 불확실하고 어렵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감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그래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요. 아무리 척박하고 땅이 메말랐어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게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의 권리고 특권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미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구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노인 1인당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의 중심이 가고 더 나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때만 해도 1인당 노인 부양 비율이 1대1 정도였어요. 제가 벌어서 대한민국 노인 한 분만 등에 지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혼자 노인 5명을 등에 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노인 부양 비율인데 굉장히 미안하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경제하고 공무원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늘 경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어떤 뭐 코로나 같은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긴급 자금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뭐 긴급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조심해야 되죠. 왜?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어느 시간이나 다 여러분들이 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갚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대 간에 억울하지 않아요. 젊어서도 억울했는데 나이 들고 좀 일할 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노인들을 다 등해지고
혼자 한 번만 등에 지고 보살피는 것도 힘든데 8명을 등에 지고 해야 된다. 이거는 불공평, 세대 간의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좀 그 재정 지출이나 그런 데도 좀 유의하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시대는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책 선전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권 재책인데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희 세대, 나한테 지금 기성세대들은 미래 세대, 여러분 세대 신용카드를 미리 긁을 수 없다라는 게 철학입니다. 하여튼 근데 쉽지는 않죠. 많이 긁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도한 짐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라면은 능히 도전하고 그런 역량을 갖춰서 대한민국을 또 우리 춘천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잘 뒷받쳐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건 공약이 아니고 그냥 꼰대가 그냥 오랫동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고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님과 함께하는 자유질의입니다. 지금까지 육동환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춘천시 청년공화국 공약에 대한 궁금증, 그 외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희망하시는 참석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진행요원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으신 후 본인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문교육학과에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아까 바이오 산업이랑 데이터 산업을 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특정 산업을 특히 특정 산업을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정치적 자유국가에 있는 자유시장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를 든 게 바이오 그 데이터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그 첨단 산업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미 이제 그 산업은 춘천에 존재하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로 든 거고 어느 산업이든지 어떤 장치 산업이나 굴뚝 산업 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식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뭐 어느 것든지 웰컴이고 뭐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예시란 거를 이해해 주시고 산업이라는 거는 어떤 자유시장 경제에서 스스로 태동하고 경쟁하면서 성숙하고 발전하지만은 또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유인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단계 오르고 성숙해지면은 지금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자유 경쟁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그런 과정이죠. 예. 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손 들고 네, 성심대학교 총학생회장. 네, 안녕하세요. 한림성심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저희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소재 대학교 중에 지역 기반 대학으로서 대부분의 학생이 춘천 혹은 근교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요.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춘천에서 정착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강원도 장학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있지만 춘천시에서 저희를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학금 혜택 및 시창업 연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전국적으로 시에서 대학에 직접 장학금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장학제도는 뭐 다양한 게 있고 가장 큰 거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 장학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자체로 하는 것들 또 이따 이제 우리 대학사회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렵죠. 뭐 반값 등록금 문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학 환경이 어렵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학제도는 뭐 한국 장학재단을 중심으로 많이 확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장학금은 그 본인도 노력해야 되고 그런 제도도 확충해야 되는데 시에서 대학에 장학금 주는 예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제가 시작이 된다면 한번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시가 직접 못하면은 알선을 해가지고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앞쪽에 회색 셔츠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학 전공 김한기입니다. 무슨 학교? 네, 일본학교. 일본. 예. 네. 다름이 아니라 후보님께서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처럼 춘천도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변 시 군과 협력을 하고 어떤 대학과 어떻게 이제 메가시티를 구성해서 지역 거버넌스를 이어가실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 메가시티라는 거는 이제 그 단어 그대로 하면 1000만 이상의 도시죠. 그러니까 그 언어적 의미로 하면은 메가시티라는 걸 춘천권에 적용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1000만 이상이라는 이제 그 인구가 많으려면 도시가 확장되고 범주가 넓어진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메가시티죠. 인구 1000만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죠? 부산권도 부산 뭐 부울경 다 합해야 지금 777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춘천이야 뭐 28만이고 제가 그 춘천 뭐 주변 군들 다 해야 인구가 그 한 45만 정도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메가시티 개념은 인구를 뭐 100만, 1000만 올리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도시를 그를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그 도시로 보지 않고 이제 넓게 보겠다. 넓게 보고 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한다는 거고. 왜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그 지난 정부에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하냐 그러면 춘천의 인구가 28만 8천, 양구 옆에 화천 인구가 2만 좀 넘어요. 2만이 넘는 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할까요? 그죠? 2만이 넘으면은 거기에 인구는 작지만은 많은 그 행정 서비스 인프라는 똑같이 갖춰야 돼요. 화천도 갖춰야 되고 양구도 갖춰야 되고 저기 철원도 갖춰야 되고 홍천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 성장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돈 쓸 데 많고 이제 국가 채무도 늘어날 거예요. 옛날처럼 공공 분야에도 이제 예산을 쓰기 그런 단어는 어떻게 하냐? 아껴 쓰고 같이 써야 되죠, 그죠? 자,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뭐로 저기 쓰레기 처리장을 화천도 만들고 춘천도 확장하고 철원도 만들고 양구도 만들고 그래요. 이제는 어딘가 하나 같이 크게 만들어서 같이 하죠. 더 효율적이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간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님비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려면은 전체로 하면은 협조하게 되겠죠. 특히 지역 간에 가장 갈등이 많은 게 예를 들어 물 문제 같은 거. 그죠? 물은 안 내놔요. 강원도도에도 원주하고 횡성 간에 물싸움이 오래됐고 여기 영동 지방에서 오신 분 계시나? 강릉이나 뭐 그쪽에 혹시? 그쪽도 물이 없어요. 거기는 그 태백산맥 밑에 이렇게 직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안 담기죠. 그죠? 없다는 게 아니고 담수할 물이 적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속초도 물이 없고 강릉도 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 물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물은 서로 절대 양보가 없어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서 알아요. 정부에서 물 문제로. 이런 것도 이제는 이 공간을 넓히면은 협력하게 되고, 그렇죠? 서로 이익이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 행정, 소위 말해서 메가시티라는 행정은 그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연대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가장 큽니다. 인구를 늘리자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어떻게 늘어요 지금? 출산이 이렇게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고 특정 군하고 어디냐 하는데 제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춘천을 감싸고 있는 그럼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가평까지 도경계도 넘어야죠, 그죠? 가평까지 해가지고 그런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이 봄에 그 흥성군청 가서 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광역 행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맙게도 제 강의를 듣고 흥성 교수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주하고 다 협력해서 제가 텔레비에서 그 뉴스 보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아, 제가 한 얘기를 저렇게 진짜 실천하시는구나 하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자칫하면은 그 작은 군소란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작은 군들은 또 굉장히 경계할 수도 있잖아. 이러다가 춘천에 맥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잘 해가지고 서로 이익이 되게 윈윈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흰색 셔츠 입으신 분. 시험 관계상 이번 질문과 다음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에 다니고 있는 진우엽이라고 합니다. 아까 공약을 말씀해 주실 때 춘천의 청년들이 좀 매력을 느끼게 하고 좀 춘천에 살고 싶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강원도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청년이 좀 유출되고 청년이 많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혹시 좀 구체적인 공약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도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또 대학 창업 도시도 한다는 게 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춘천에서 학습하고 여기서 교육받은 여러분들 인재들이 뭐 다는 아니죠. 뭐 인생이 다 자기 지향하는 게 다르니까 다 춘천에 나올 필요는 없죠. 본인은 또 자기 원하는 바가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정말 춘천에 남아서 자기의 어떤 보람을 찾고 인생을 일구고 싶은 분들은 남을 조건을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거는 역시 직업이죠. 일자리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하루 이틀 쉽지는 않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춘천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정이다. 저도 뭐 이거를 갖다 1, 2년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시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직업이 창출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아마 기다리다가 다 나가실 거예요. 그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기대와 지역 현실과의 어떤 갭 모자란 부분을 지역사회는 어떻게 채워줄까 하는 그 고민을 해야죠. 그 고민의 주체가 춘천시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대학도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외지하고 뭐 이런 수도권이라든지 춘천 간에 어떤 간극이 있다, 격차가 있다. 요것만 메워주면 내가 거기 안 가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직접적인 지원의 성격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이든 그런 것들을 고안해가지고 가급적 같은 값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춘천서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거를 뭐 할당제를 한다든지 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기업 보고 뭐 춘천 학생들을 무조건 몇 프로 뽑아 하긴 하잖아요, 그죠? 원주 혁신도시 가면은 지역대학 학생들 쿼터가 있잖아요, 그죠? 필요하면은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런데 기업들이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은 그런 니드와 현실 차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나 이런 데서 채워줘야죠, 그죠? 그런 인센티브죠. 그런 것들을 좀 채워나가고 그거는 시장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많이 지역사회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회색 멘트가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다니고 있는 윤윤하라고 합니다. 일단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의로 먹고 사는 교수님들 앞에서 강의하시기 힘들다 그러셨죠? 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오늘 모두 청년이고 오늘 후보자님은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나오셨는데 사실 후보자님의 화려한 청사진 안에서 청년이 초점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 정책이라고 폈던 거에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청년 개인의 삶에 대해서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 일단 부재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전에 드렸던 질문이에요. 구체적인 방안, 기업을 유치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광재 도지사가 했던 거는 캠프 페이지 이전하면서 뭐 기업을 유치하겠다 거기다. 아니면 뭐 강원특별자치도 하면서 뭐 여기 있는 개발 규제를 풀겠다. 근데 육동환 후보님은 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했던 최석현 후보님 공약을 이제 약간 독창적이지 않은 공약이라고 비판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는 두 가지 여러 요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군가 시도하지만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작동하고 가능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드린 게 지역사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의 R&D 역량은 그 대학 스스로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거기에서 나온 어떤 그 결과물 또 그걸 가지고 창업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대학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사회, 특히 시가 나서 가지고 대학과 그 관내 대학 그 기업들하고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업을 필요하면은 나가서 모셔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시장이 되면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춘천이 대학 기업들이 와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또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모자라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의 어떤 그 활동 여건, 주변 여건, 또 인센티브를 함으로써 춘천에 와서도 안도하고 또 잘 그 기업 활동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데 아마 국내 기업도 있고 필요하면은 외국에 나온 기업들이 다시 그 시쇼링 할 때, 그러니까 다시 국내 들어올 때 가급적 춘천이라는 매력을 갖다 어필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하고 그게 소위 말하는 기업 유치가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으로서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 기업들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그 척박한 이 땅에서 어떤 형태의 그 아이템이든 그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역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만 우리가 잘 대접하면은 여기서 오랫동안 어렵게 그 기업 활동한 기업들이 역척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 어떤 그 돌봄 지원을 소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력이죠. 인력을 좋은 인력 여러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인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인력의 그 양성이 지역 산업하고 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대학의 어떤 커리큘럼 모든 게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급적 지역 산업이 필요한 인력이 지역의 어떤 주종 업종이 필요한 인력을 지역 대학이 질놓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학과 지역이 그 산업 협동을 해가지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 인력들을 강원대학교와 한림성신대학교와 성북대학교와 여기서 그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소위 큰 문제에서 미스매치 아니에요, 그죠? 인력 미스매치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아까 얘기한 대학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예. 충분한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지금 변명 아닌 변명 드리면 저는 오늘 그냥 간담회로 알고 왔고 공약을 아마 요구하셔가지고 아마 공약을 우리 등거에 드린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청년 정책 또 청년의 특화해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해 왔으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시작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엑스큐즈를 했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아까 한 분 계속 손을 들었는데 한 번 더 괜찮으시면 여러 번 손을 들어서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스케일이 거대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아까 뭐지 미래 세대의 카드를 이제 현대 기성세대가 미리 긁을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네.
예, 그런 취지로 그런 입장으로 우리 세대가 네. 미래 세대를 배려하고 네. 필요한 일은 하지만은 최대한 거기에서 좀 절제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요. 좀 스케일이 클 수도 있는데 저희 다음 세대여도 좋으니까 그 국민연금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폐지한다고요? 지금 연금 체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그런 거는 그 민간 노후 보험으로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맞습니다. 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민간 연금은 글쎄요. 민간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대체하기에는 일반 국민들, 보편적인 국민들의 연금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공적 연금이 우선되고 공적 연금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사적 연금이 보완하는 형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얘기한 대로 세대 간의 어떤 부담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계속 그동안도 이제 고쳐왔는데 지금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죠. 그죠? 그 연금 구조로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면은 또 많은 또 사회적 저항이 있고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늦추거나 최소화하려는 이제 그런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늦추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가 오죠. 아마 지금이 거의 그런 단계에 다다르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입장은 안 되지만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편적인 연금 체계, 공적 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연금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세대 간의 불균형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폐지는 그건 엄청난 사회적 변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자신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단의 춘천시 청년정책위원입니다.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단은 강원 지역 청년 세대의 정책적인 요구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입니다. 저희 선거정책기획단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대학생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춘천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 후보자의 도덕성, 소속 정당 순으로 조사가 되었고 춘천시의 가장 주요한 현안은 첫 번째, 춘천시 소재 대학교 대비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두 번째, 수도권에 비해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 세 번째, 청년 인구 대비 부족한 청년 친화적 인프라가 꼽혔습니다. 이에 저희는 각각의 현안을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논의하였고 3대 대표 정책을 선정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재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3대 대표 청년 정책은 첫째, 춘천시 버스 운행의 경제화와 간편화 정책, 둘째, 춘천시 청년 노동자 통장 신설, 셋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지금부터 각 정책의 제안자를 자리로 모셔 제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춘천 버스 운행의 경제화와 간편화에 대해서 발표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상현 학생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재학하고 있는 20학번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춘천시 버스의 경제화와 그리고 간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충북 제천입니다. 시당초 굉장히 먼 시골 동네에서 온 셈인데요. 그런 저에게 있어서 춘천은 굉장히 크고 대도시 같아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흔한 맥도날드도 없었던 제천이었는데 기숙사에서 배달의 민족을 켜면 굉장히 많은 가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춘천의 여러 명소를 돌아보려고 하니까 자차가 없는 저는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버스편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격이 너무 길었고요.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은 갈 수는 있으나 늦은 시간 돌아오기가 힘든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의 버스 노선, 특히 대학 내의 교통구조는 상당히 많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재학 중에 통학생의 비율은 29.3%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남춘천역에서 학교까지 가는 기존 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택시나 고비용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학생에게 증가되고 수도권 대학생들이 통학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당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문제 사항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수도권 거주 대학생 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자취방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이동권 결손 등의 지속적인 문제 사항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에 따라서 대학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서 대학 주변의 유동 인구도 증가하고 통학생의 비율도 그만큼 맞추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긴 배차 간격을 이유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고요. 버스 탑승이 어렵기 때문에 택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온전히 대학생 그리고 청년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 차량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춘천까지 올 수는 있으나 관내에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지역 경제 발전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아진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정책은 춘천형 환승 시스템 도입과 대학버스 노선 퍼더 춘천 신설입니다. 춘천형 환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00번 버스 노선에서 각 대학 거점 정류장에 승차할 경우 일정 리워드와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고요. 대학버스 노선 신설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을 관통하는 버스 노선을 배치하고 신설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강원대와 한림대 둘 사이에만 연결되어 있는 현재 버스 노선을 춘천교대까지 확대하면서 이 세 대학의 교류도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통거점, 그리고 그러니까 남춘천역, 그리고 시외 버스터미널을 출발해서 각 대학으로 도착하는 노선을 신설한다면 통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효과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의 교통 편의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낮은 교통 편의성을 가진 춘천의 가장 큰 단점을 타파할 수 있고요. 대학생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 거점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수도권에서 관내 교동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사례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도시 춘천에 새로운 활력이 부여 가능하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춘천에는 현재 5개 대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에는 캠퍼스 내부 시설을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용 사례가 많은 오픈 캠퍼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이나 혹은 유원 인프라를 이런 교통망 재정비 하나를 통해서 적용한 이후에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정책인 춘천시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선태입니다. 우선 제안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기준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45.2%인데 반해 춘천시의 청년 고용률은 39.3%였습니다. 이는 춘천시의 청년 고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기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청년 세대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춘천시 청년 노동자 통장은 기본적인 내용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춘천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기준 강원도 예산으로 총 580만 원을 적립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급액 중 100만 원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에서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춘천시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 및 취업 의지를 고취할 수 있으며 춘천시 청년 노동자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경우 춘천시 청년 전입 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 화폐 지급을 통해서 춘천시 경제 내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상 춘천시 청년 노동자 통장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대책에 대해서 발표할 정치외교과 윤윤하 학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책 제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서서 할게요. 그냥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월세 신고제의 편법적 행위에 대응하는 청년주거 안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게 된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윤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정책 제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앞에 나와 있듯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편법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확히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 불리고 있고요.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했을 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지자체로 하여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조로 한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현재 공동관리비 명목으로 제2의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은 공과금 명목으로 이제 월세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편법적 행위를 하는 이런 세입자, 이런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피해는 청년들이나 주거 취약 계층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고 때문에 오늘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현금성 지원 그리고 저이자 대출이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관내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고 일하는 만 19세에서 만 35세 차상위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월세의 최대 50%를 1년 동안 매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실질적인 월세라 함은 아까 말했던 공동관리비, 그 다음에 공과금을 모두 포함한 실질적인 주거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현금성 지원 다음으로 저이자 대출을 말씀드리면은 같은 조건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보다 더 높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저이자 대출은 매월 20만 원 한도, 총 300만 원 한도의 저이자 대출 상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청년 주거 환경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됐던 부동산 3법 중 하나인데요. 이 법의 절차적 정당성, 이런 여타 다른 논란들을 모두 제외하고 가장 대의에 있는 것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시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주거비로 쓰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소비 여력을 확보시킬 수만 있다면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래서 후보자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후보자님이 오랫동안 관료로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관료로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안정감 있게 운영하시되 정치인으로 변신하셨으니까 저희들 청년에게 힘이 돼주는 그런 결단력 있는 춘천시장이 되셔서 부디 힘이 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단의 3대 춘천시 청년 대표 정책에 대한 지원을 마치겠습니다. 육동환 후보님께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버스에 관한 거, 두 번째가 목돈 마련에 관한 거, 세 번째가 여기 주거에 관한 겁니다. 세 개 다 여기 그 지역에서 그 생활하시는 대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을 반영한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하나 제가 뭐 평가하고 어떤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고는 뭐 적절치는 않고 여러분들의 그 현실을 그 고민하고 제안한 거를 알고
모든 것을 갖다 금방 제가 오케이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제시하는 측면에서 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 각 분야 그 교통에 관한 거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젊은 시대에 어떤 미래를 대비한 어떤 목돈을 말 수 있는 제도들 그다음에 주거에 관한 거를 갖다 좀 더 심층적으로 시작이 돼서 고민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금일 저희가 제안드린 정책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당선되신다면 꼭 충분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춘천시 대학연합회가 금일 발표한 청년 정책에 대한 이행을 건의하는 정책 제안서 전달식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당선되신다면 춘천시 대학연합회에서 제안하는 청년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리며 춘천시 대학연합회에 소속되신 각 학교의 대표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건의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청년들의 정책 제안으로 만드는 강원, 청정 강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 시간부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촬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아래에 대기하셨다가 순서대로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강원대학교의 경쟁력이 강원도와 우리가 사는 춘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도 그렇고 우리 강원대학도 그렇고 학내 구성원, 학생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은 강원대학교와 춘천과 또 모든 사회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기반을 단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강대 학생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파이팅 합시다. 잘 되실 겁니다.